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규헌입니다. 저는 울산 현대사에서 영업하고 있고요. 월드컵 대리점 대표입니다. 개인 손해보험 대리점이고요. 그리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고요. 에듀윌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전임 교수고, 그리고 교통사고 한국교통사고조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에서 현장 출동 업무를 하고 있고요. 명예보상위원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제113화. 이거 아마 검색해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패턴들, 얘기하는 성향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좀 보험사 편의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제가 보상에 그래도 한 달에 이렇게 걸치고 있다 보니 보상과 직원들이 하는 어떤 업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이해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모르는 건 쉽게 까. 제가 생명보험 회사에 5년을 근무했거든요. 한국생명이라고 현대생명으로 이름 바꿨는데 거기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4년 넘게 이렇게 거기서 근무를 했었을 때 손해보험 쪽을 잘 모르잖아요. 손해보험 쪽을 막 깠어요. 뭐 그런 보험을 뭐 이렇게 현대해상에 딱 왔는데 내가 처음에 막 깠던 그런 내용들이 그게 아닌 거야. 상해 의료비? 이게 그런 내용이었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르는 건 쉽게 까요. 욕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좀 잘 알잖아요. 그럼 쉽게 비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팔을 안으로 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나쁜 짓을 하면 쉽게 욕하기 힘들죠. 자, 뭐 그 나쁜 짓을 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여러분들 유튜브나 뭐 검색해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위로금, 일실수익, 통원비, 간병비, 뭐 향후치료비, 뭐 후유장애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항목이 요렇게 되고요. 이래가지고 해가지고요. 통원하면 얼마 정도는 기본으로 받을 수 있고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제가 지난 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이 보험통신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주 개척지에 가서 요걸 드려요. 간단한 교통 상식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제 얼굴을 알리는 용도로 씁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왕이면 영상으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좀 이렇게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찍고 있는 거고요. 제가 교통사고 합의나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잠깐 자료를 검색해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보험회사를 무슨 개 양아치로 만들어요. 보험회사 직원들은 무조건 사람들을 후려치려고 하고 호구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2007년부터 현대해상 명예보상으로 현장 출동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따면서 교통사고와 보상과 합의와 등등에 대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아오니까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 받으면 적당할까요? 라고 저한테 문의가 상당히 많이 와요. 우리 회사에 누구가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다쳤는데 이렇게 통원을 했는데 이렇게 입원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치셨는데 어머니께서 다치셨는데 우리 형이 다쳤는데 혹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도 우리 고객이 이렇게 했는데 얼마 받으면 될까요? 라는 문의를 많이 해요. 얼마 받으면 될까요? 라는 제가 형사합의에 대해서 형사합의금, 형사합의 해야 되나요? 라는 말 안에 뭐가 숨어들어 있다 있죠? 형사합의 보기 싫은데 내 돈 나가는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이 말이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요. 합의금 얼마 받으면 될까요?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요?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까요? 개 진상을 부리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험회사 대인 담당자들이 싫어합니다. 플러스 1 땡땡땡. 개 진상을 부리면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무슨 양아치냐? 내가 뭐 대도 안 한 돈을 많이 뜯어내려고 하는 거냐? 왜 말을 그렇게 하냐? 나는
적당하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걸 받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호구가 되기 싫어서 얘기하는 거지. 내가 뭘 어떻게 더 뜯어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닐걸? 그 내심은 얼마를 받으면 적당할까요? 그 안에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요?가 들어있지 않다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영상 끄고 나가세요. 그냥.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겠다라는 얘기는 이 영상을 검색해서 봤다는 얘기는, 혹은 제가 이렇게 밴드나 이렇게 자료를 올려놔서 봤다는 얘기는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지? 그죠? 근데 교통사고 나서 합의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게 그게 다 양아치짓이냐? 그건 아니에요. 내가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야죠. 제가 중고차 검색을 하면서 중고차 딜러분이 한 분이 올려놓으신 글을 보고 그 글이 제 뇌리 속에 계속 지금 박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중고차를 구하시는 여러분, 허위 매물에 속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적어놨냐? 니 같으면 그 값에 팔겠나? 라고 적어놨어요. 자, 2019년, 지금이 7월이니까요. 2019년 1월씩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어요. 6개월밖에 안 된, 뭐 보통 많이 타시는, 울산에서는 그냥 막 뭐 동네 굴러다니는 국민차예요. 그랜저 HG300 제대로 옵션 이렇게 넣으면 뭐 4,000 넘어가죠. 그걸 갖다가 1,500에 판다고 올려놨어요. 니 같으면 그 차를 그 값에 팔겠나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차라면 아닐걸요.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자, 교통사고 합의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나요? 내가 가해자다. 내 돈으로, 보험회사 말고 내 돈으로 저 사람한테 지금 합의금을 줘야 된다. 얼마가 적당할 건가? 라고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다치고 입원하고 혹은 통원하고 일 못하고, 예, 지금 시점에 합의하더라도 그 이후에 치료를 조금 더 진행을 해야 된다든지 본인이 받은 손해를 어느 정도 좀 회복할 수 있는 얼마를 주면 적당할까? 내 돈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보험회사 돈이니까 그냥 뜯어내도 별로 죄책감이 없어. 그러지 마시오. 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제가 결론 다 말씀드렸어요. 뭐야 된다고? 개진상을 부리면 된다고. 자, 2013년 2월 15일 날, 2013년도에요. 제가 사고를 했어요. 2013년도에 제가 그 주차장에서 도로로 나가려면 인도를 이렇게 거쳐서 나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좌측을 살피면서 이렇게 나가다가 우측에서 인도를 통해서 오던 자전거를 치었어요. 근데 이거 제가 나름 전문가 아닙니까? 인도를 통해서 주행하면 안 돼요. 자전거가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과실 70%를 하더라고요. 사람은 나뒹구르져서 다쳤으니까 미안하잖아요. 내 차 본네트도 이렇게 자전거에 핸들이 찍혀가지고 그거 판금도서 가려면 돈 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나 청구 안 했어요. 아유 어떻게 죄송합니다. 이거 자전거를 막 매놓고 택시 타고 가세요. 2만 원 들여가지고 보냈어요. 대인 대물 접수를 했어요. 대물 자전거 수리 안 한대요. 수리 안 해도 돼요. 근데 대인 얼마나 간지 아세요? 1,660만 원이 나갔어요. 치료비만. 부상급수 14급.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돼요. 제가 실제로 이렇게 사고를 냈으니까. 자, 사실은 이분이 가해자예요. 과실은 차나 자전거나 어차피 인도로 통행하면 안 되는데 건물로 진입하기 위해서 혹은 건물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서 인도를 지나갈 때는 일시 정지하고 주의를 살피고 진행해야 돼요.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일시 정지를 거의 못했어요. 천천히 가긴 했는데 거의 일시 정지는 못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왼쪽을 본다고 오른쪽을 못 살핀 거죠. 그런데 자전거는 이렇게 통행이 아니고 아예 인도로 왔어요. 보도침범이지.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자전거를 피해자로 하고, 근데 피해자로 하나 가해자로 하나 의미 없어요. 치료비는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이 1660이 뭐냐? 다 치료비예요.
4년이 넘게 이분이 한의원을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다녔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갔을까요? 어쨌든 자 이런 사고예요. 딱 예측이 돼요. 이게 만약에 신기가 있는 보상가 직원이라서 이 사람 그대로 두면 치료비가 1660만 원이 청구가 들어올 것 같아요. 치료비 현재 처음에 그 정형외과에 갔는데 17만 원 얼마 들었더라고요. 그때 이 담당자가 제가 치료비 합의금 1000만 원 드릴게요. 합의합시다. 이러면 이 사람 좋다고 합의했겠죠.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 660 아꼈잖아요. 알지? 17만 원 빼야 되니까 어쨌든 650 정도 아꼈잖아요. 그죠? 640. 그런데 합의금 1000만 원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그런데 사실은 줬어야 돼, 안 줬어야 돼? 줬어야 되죠. 그럼 합의금은 여러분 보험회사 합의금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진상을 부리면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냥 내가 적정하게 받겠다라고 하면 적정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유튜브나 뭐 이렇게 등등등 뭐 이렇게 이런 데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 뭐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여보 금액 이래 되고 이래가지고 이만큼 받을 수, 그래가지고 이만큼 받을 수 있지 당연히라고 얘기하는 그 금액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오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아니고 피해자다. 내가 가해자고 저 사람한테 나하고 똑같은 정도의 부상 정도로 지금 치료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내 주머니에서 얼마를 주면 적당한가 생각해 보시라고.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요. 진상을 부리면 됩니다. 한 5년을 갖다가 한의원에 매주 2번씩 통원 꼬박꼬박 하세요. 치료비가 1000만 원 넘어가요. 보험회사에서 제발 좀 합의합시다. 빌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면. 그런데 병원 가는 거 쉬워요.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며칠 통원하고 그냥 괜찮아지는 정도의 통상적인 2주 진단 정도 같으면 합의금이 통상 최소 50에서 많게는 한 150 요 사이 돼요. 근데 보통은 한 80, 100 요 사이에서 보통은 합의를 해요. 왜 합의하냐? 더 받을 수 있는데 밀고 땡기기도 귀찮고 내가 정말 부상 정도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합의금 고민하지 말고 다 나을 때까지 통원하세요. 그냥 입원하시고 치료하시면 돼요. 내가 바빠가지고 못 가고 다 핑계입니다. 안 아프니까 안 가는 거지. 제가 화요일날 사고 났거든요. 화, 수, 목요일 빼고 금, 토, 내리 지금 병원 다니고 있어요. 아파요 지금 진짜. 아픈데 바쁜 금요일날 제가 어지간하면 약속도 잘 안 잡아요. 그래도 금요일날 병원 갔다 왔어요. 아픈데 어떡할 거야. 자,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개진상을 부리면 된다. 그럼 개진상 안 부리고 적절하게 많이 받는 방법. 먼저 제시해도 되고, 그럼 제시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럼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냐 얘기해봐라. 야 내가 보기엔 이건 좀 더 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인데 제발 저한테 합의금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지 마시라. 자,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교통사고 나가지고 내 병원 갔는데 합의금을 14급 부상에 한 2주 진단 정도 나왔는데 여추 염좌, 경부 염좌 이래가지고 그냥 염좌예요. 그냥 진단 보통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합의금을 예를 들어서 내가 한 70만 원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야, 그래 하면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자동차 부상 위로금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에. 여러분 운전자 보험 꼭 들어두세요. 꼭 들어두세요. 정말 들어두세요. 자동차 부상 위로금 뭐냐?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가잖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통을 하면 50만 나와요. 입원을 하면 입원해도 50만 나와요. 최소가 50이에요. 2급에서 14급까지 부상해서 기본적으로 50만 원이 나와요. 11급으로 올라가면 100만 원이 나와요. 그 위로 더 올라가면 200, 7급, 400 해서 최고 부상 등급인 1급이면 5천만 원이 나와요. 내 운전자 보험에서
교통사고 나서 다치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치료 잘하세요라고 위로금이 나와요. 어차피 이거 나와. 합의금 얼마 더 받을까? 그 10만 원, 20만 원, 뭐 50만 원 거기에 목숨 걸지 말라고 나온다고 그냥. 보험회사하고 합의 보실 때 제가 너무 보험회사 편을 들어가지고 적당히 합의봐라 막 그냥 막 다 호구대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2017 맨날 2007년 얘기하고 있는 제가 지금까지 보험회사에서 영업해 오면서 합의금을 갖다가 좀 더 받으려고 아둥바둥 하시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안타까워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면 저렇게 막 더 받아내려고 막 할 수 있을까? 물론 같은 부상급수라도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하고 더 심각한 부상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저는 형사합의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2주, 3주 이런 진단일 때 얘기해요. 합의금 더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개진상 부리면 됩니다. 그냥 뭔 소리야 이래가지고 그냥 개진상 부리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네, 안 말려요. 그런데 적정선은 어디나 있다. 그 적정선이라고 산정되어진 걸 보험회사는 이렇게 간을 탁 떠보고 요거 좀 후려칠 수 있겠네 이래가지고 그냥 대충 싸게 정리하려고 한다 라는 게 여러 정보들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말들이에요. 보험회사를 갖다 개 양아치로 만드는 거지. 그런데 사실 그런 경향도 좀 있긴 해요. 좀 이렇게 좀 적게 주고 마무리하려고. 왜냐면 그게 주가 할 일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적정합의금이 1,000만 원이 적정합의금인데 100만 원을 주고 종결하냐? 그건 아니라고. 120에서 한 150 주면 사실은 적정합의금인데 한 100만 원 이렇게 제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래서 따지면 그러면 이제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인정해가지고 그러면 제가 뭐 팀장님한테 막 한번 승인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적정합의금 정도로 주고 그냥 종결하는. 근데 그거 말 안 하면 아니 알겠습니다. 100만 원 주세요. 하면 100만 원 종결하는. 이 나쁜 건가? 하여튼 보험회사에서는 그 일을 하는 게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할 일이 그거야. 그런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이냐 120만 원이냐는 그렇게 욕먹을 내용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합의잖아요. 합의. 실제로 발생된 딱 손해 요거에 대해서만 딱 주겠다 이래버리면 그럼 상황 끝이지. 얼마나 깔끔해요. 손해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드리겠습니다. 끝. 왜? 손해가 100만 원이니까. 그런데 합의는 얘가 제일 고무줄이거든요. 위로금은 약관상 정해져 있어요. 200에서 15만 원까지. 일시수입, 내 소득 딱 나오잖아요. 통원비 하루 8,000원. 간병비, 간병을 요하는 치료냐 아니냐의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정해져 있어요. 향후 치료비, 지금 시점에서 합의하면 그 이후에 치료가 어느 정도 더 진행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드릴게요. 지금 합의합시다. 이거거든요. 요게 제일 고무줄이에요. 그러니까 합의는 그야말로 합의예요. 나 한 4년 통원한다? 어디 갔노? 너 치료비 한 1,000만 원 넘게 나오게 한번 해줄까? 실제로 그렇게 할 자신 있으면 그렇게 들이대 보라고. 그런데 여러분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은요 간단하게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밀고 어느 정도 땡길 거냐의 문제예요. 결론은 사실은 제가 오늘 답을 정확하게는 말을 안 했죠. 저한테 합의금 문의하시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교통사고 과실은 저한테 물으셔도 되는데 합의금은 노코멘트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요. 우리 친척들이 전화 와도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자, 2주 진단에 합의금을 한 50에서 150 사이 경우에 따라 다르니까요. 뭐 내용에 따라서 보통은 받던데 지금 그 정도 같으시면 한 80만 100만 원 받으시면 되겠네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보험회사에서 뭐 이래서 이거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까지 결제 올려봤는데도 안 됩니다. 이건 70만 원밖에 안 됩니다. 70만 원을 얘들 받았어요. 그럼 저한테 욕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는 기, 예? 80에서 100, 70만 원밖에 안 주고만 저는 바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합의금을 한 120만 원 받았어요.
뭐 80, 야, 내 120만 원 받았거든. 아무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합의에 개입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같이 제가 뭐 변호사처럼 같이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면 저는 개입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거든. 합의금은 언급 안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합의금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포커스를 어디 맞췄냐? 보험회사 편을 좀 들어주는 걸로. 전 보험회사 편 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다라는 그 욕심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건가? 적절한 합의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관련한 영상들을 오만데 올리면서 질문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직 타당한가요? 라고. 답변 달아놓잖아요. 그 밑에 댓글이 없어. 뭐예요? 오만데 다 올려놓고 자기 마음에 드는 댓글만 딱 보는 거야. 합리적이고 타당한 답변을 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거는. 자, 합의금 적당하게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받으면 되는가 하는 부분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그 합의금이 사실은 타당하긴 해. 그런데 거기서 더 받아보겠다고 열심히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합의라고 하는 건 나와 너의 지금 상태에 대한 협의니까요. 적정하게 자 이것만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할게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밀고 땡기고 정확하게 적당하게 하시면 돼요.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마시라고. 이견의 봄동신 제 113화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방법 안 알려드렸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빨리 끊어야 되는데.